제 기억에 맞다면 지난주에 이제 일단 주제를 정합시다라고 얘기는 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그때 이제 주제를 잘 정했었고 몇몇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살짝 지금 빠르게 슬라이드 내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올려둔 안내문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이 언제까지냐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도 들어있으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기억이 아물가물하다. 그거 간략하게 얘기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도와드리는 시간 위주로 오늘은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이제 12주차부터 다시 당일 수업 내용 당일날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를 지금 일단 추구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결국은 더위 먹어가고 실패했는데 오늘 것까지 해서 아마도 토요일 안에는 전부 다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 다녀오는 친구들도 그렇게 구경해보고 다음 주에 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주제 정하는 타이밍이고 우리 GUI 프로젝트 이제 게임 만드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 버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이클립스로 만들었던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 버전 제출할 때는 그 반대로 여러분의 이클립스에서 열심히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게임을 제 이클립스에서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임포트의 반대인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최종 버전 제출할 때 이제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그 영상 파일을 같이 압축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캡처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이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젤을 쓰지 않고 여러분 원래 쓰던 거 쓰셔도 되고 귀찮다라면 핸드폰 꺼내 갖고 폰카로 찍은 다음에 적당히 USB 연결하든가 해서 영상 파일 옮겨 가지고 압축해서 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 소개해 드리고 그 뒤에는 지금 13주차 자리에 13주차 예시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거 살짝 소개해드리고 저거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지금 주제 정해놓은 거랑 그거에 대한 초기 버전 구상하는 것까지 남은 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안내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간단한 GUI 프로그램,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게 현재 후반부 목표입니다. 우리는 기말을 안 볼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서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제, 일단 작년까지는 이게 팀전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개인전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요 어떤 게임을 만들 거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고르실 수 있도록 주제는 자유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 존재한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거 내가 이번에 완전 새로 생각한 거야, 이거 얼른 잘 만들어 갖고 스팀에다가 올리면은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그거랑 비슷한 게임이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전에 플레이해본 게임, 재밌었던 게임이 있다, 그거랑 비슷한 거를 요번에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거는 일단 환영입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가 플레이했던 재밌는 게임을 있는 그대로 다 만드는 건 한 달 안에 하는 게 아마도 불가능할 테니까 그거의 가장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든가 간소화하든가 해서 그렇게 사이즈를 줄여갖고 도전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해본 적 있는 게임이랑 비슷한 거 만들고 싶다 할 때는 특히나 그게 엄청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경량화를 해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제 정하는 것만큼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 밤 야간 수업이다 보니까 오후 수업이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다 출근을 하는 편인데 등교를 하는 편인데 아침 수업이라든가 그러면 늦게 오거나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주제랑 관련한 협의만큼은 여러분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등교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저랑 오프라인으로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놓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놓고 그 뒷 단계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 마감은 16주차 금요일까지로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수업 시간이 있는 날 밤 23시 59분까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12주차 금요일이니까 딱 4주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 4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꽤 짧은 편일 겁니다. 뭐 우리가 요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업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주제를 생각해 본 다음에 저랑 같이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제한 시간 같은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점수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가장 높은 점수가 이제까지 누구였고 이번 점수가 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기능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라든가 그런 식으로 살을 조금씩만 더 붙여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제는 만약에 원한다면 나중에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할 때도 가급적이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금요일 마지막 수업이 될 거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래서 수업 시간 도중에 또는 수업 시간 3시간 이후에도 뭐 여기 이제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조금 더 여러분이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 수업이 제 기억이 맞다면 30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끝날 거란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땡겨가지고 먼저 와서 진행을 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뒷수업은 없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하시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타이밍에 등교를 해서 협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하시면 당신 오늘 수업 끝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간다고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알았어요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의 요 게임 프로 수업의 기말 대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4가지를 지금 마련을 해놨어요. 그걸 지금 여기다 적어놨고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못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랑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eclipse.org 가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했더니 이클립스랑 같이 자바 뭔가도 같이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java.util. 스캐너라는 친구 우리가 써봤고, 그 다음에 지금 예시에 이제 주사위 굴리는 방법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든가 등등 이것저것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루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뭔가를 다운로드하거나 여러분의 자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가지고 쓰실 수는 없도록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바로 게임을 만든다는 경우는 요즘은 별로 없기는 한데, 예를 들면 유니티라는 친구 쓴다면 아마도 C++나 C샵을 쓰겠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자바로 코드를 짜기보다는 아예 그냥 C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아마도 안드로이드용 게임을 만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존재는 해요. 여러분이 자바로 게임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존재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어 그것들 중에 오픈소스라서 무료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버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걔네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쓰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임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빨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연하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라이브러리 안에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제 창컴 공창컴 듣고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이것저것 프로그래밍 관련한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본 정도의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조금 가벼운 프로그래밍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다
그 해법에 해당하는 문장들, 선언들을 적어갖고 예를 들면 메서드 정의를 적어서 라이브러리 안에 다 탑재를 시켜 두셨어요.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목표, 엔간한 게임 만들 때 아마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목표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걔네들을 도입해 갖고 쓰면 정작 여러분이 코드로 직접 적어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해결할 만한 문제가 범주가 많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서 살짝 고민해 보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도전해 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러리는 일단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잡한 게임 만들고 싶다. 내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게임 만들고 싶다. 그런 거 할 때는 그거는 방학 이후에 종강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요 수업용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간단한 걸, 일단은 뭐 나중에 만들 복잡한 거에 대한 뭐 체험판 내지 간단 버전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그 튜토리얼 같은 거 하면서 뭐 root.gameFrame을 슈퍼 클래스로 삼는 뭐 샘플 프레임이니 뭐 등등 이렇게 만들어 갖고 써본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 클래스 게임프레임에 마련해둔 기본적인 구조, 우리 메서드 정의 4개를 자동 완성해 줬잖아요. 그것들 중에 initialize, update, draw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요전에 살짝 해본 적 있죠.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쓰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일단은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루트라는 자바 프로젝트도 기본 자바 안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다양한 기존 라이브러리, 표준 환경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한국어 설명 붙여가면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라 보시면 됩니다. 루트라는 친구가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가 루트를 만들 때 썼었던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GUI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들고 가서 쓰시는 것도 일단은 원래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전혀 루트라는 자바 프로젝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맨 땅에서 내가 직접 GUI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게임 만들어 갖고 그걸 최종 버전으로 제출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여기서는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바 게임 만들기 같은 거 하면 인터넷에 막 수두룩 빽빽해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다 읽어놓은 GPT 같은 친구들도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나 지금 자바로 게임 만드는 수업인데 이제 프로젝트 해야 되거든, 게임 이런 거 만들 건데 자바 코드 좀 짜줘 하면은 잘 짜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이 쉽게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요 루트 라이브러리는 아마도 GPT가 모를 거예요.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봐도 뭔가 답변을 해주긴 할 건데, 그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내 .자바 파일에 적으면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든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런 약간의 예방 측면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반드시 쓰셔야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일단 마련해 두겠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전공법으로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GPT라든가 인터넷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해보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우리 프로젝트 주제 난이도를 낮게 가볍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설명을, 자, 이건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내 자바 프로젝트에 새로운 폴더를 추가할 수 있었잖아요. 요 우클릭한 다음에, 이건 저만 할게요. 한 다음에 폴더를 추가하는 게 가능했듯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텍스트 파일을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타이틀드 1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txt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 한 다음에 파일 네임을 readme.txt 와 같이 적고 OK 누르면, 그러면 내 자바 프로젝트 안에 그 .txt 파일이 담겨 있게 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요 자바 프로젝트
통째로 우클릭을 해서 폴더 자체로 우클릭을 해서 만들어 갖고 저장해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여러분 학번이랑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 여러분이 만든 게임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용 방법, 제가 이제 여러분 자바 프로젝트 임포트해서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뭐를 어떻게 누르면 뭐 캐릭터가 점프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한다든가 방향키로 조작을 할 수 있다든가 등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설명을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성 관련이랑 코드 구성 관련, 얘네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관련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구성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 달리 말하면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쪽이랑 프로그램 밖으로 사용자 눈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출력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정량적인 조건을 일단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 5가지 입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우리 인풋 한 다음에 바인드 키, 바인드 마우스 버튼 같은 거 할 수 있었잖아요. 그 하나하나, 예를 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쓴다. 그러면 일단 4가지가 지금 이미 충족된 거예요. 거기다가 스페이스바 눌렀다 떼서 점프할 수 있다 하면 이제 5개를 꽉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만 쓰지 않고 예를 들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좌표도 한 가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왼쪽 버튼,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등도 각각의 키로, 그러니까 한 종류의 입력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5가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는 최소 3종류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튜토리얼에서는 그림 파일을 2개를 준비해서 한가운데 있는 그림이랑 주변을 뺑뺑 돌아다니는 그림, 이렇게 2 종류를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게임 안에서 예를 들면 내 캐릭터,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에 해당하는 그림이랑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에 해당하는 그림이랑 뭐 예를 들면 지금 남은 시간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한 좀 길다란 녹색 네모라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한테 현재 게임이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나를 설득력 있게 알려주기 위한 3가지 이상의 종류의 뭔가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엔간한 프로그램 만드시면 거의 대부분 위에 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단순히 마우스로 클릭만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 하더라면 추가적인 키 입력을 받거나 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저 3가지 종류를 출력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에 해당하는 거는 여간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조건을 별 생각 없이 해도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엄청 쉬운 거 만들고 헬로워드 출력하는 거 만들고 제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구성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정량적인 조건만 있는 셈이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장애물이 300개가 있다. 그 300개의 장애물을 안에다가 뭐 non-static field 선언 같은 걸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어 놓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전부 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 이따가 13주차 예시에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실행 흐름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작자에 해당하는 게임을 만든 여러분은 본인의 게임을 클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엔딩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다, 뭐 끝판왕 같은 게 없는 게임이다, 그냥 최대한 열심히 힘써서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다라면 10초 정도는 여러분이 살아남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답 없는 게임을 만드시진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제가 딱 임포트 해갖고 컨트롤 F10을 눌렀는데 제가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도 유윈 같은 건 떠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또 안 된, 그것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 가끔은 패배를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단순한 게임을 만들진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거의 항상 패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은 클리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깰 수 있는데 지금 처음 플레이하는 저는
채점하는 동안 거의 항상 패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유에 맡기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의 자바 프로그램, 여러분의 게임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어쩔 때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정상적으로 클리어하거나 10초 이상 버티는 게 가능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도록 적절한 분기 흐름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에 배치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하다가 패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 실수를 한다거나 해서 패배를 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다가오는 장애물을 점프해 갖고 피하는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장애물이랑 내 캐릭터랑 부딪히면 그때마다 라이프를 1씩 까도록 만든다 칩시다. 그럼 이제 3번 부딪히면 게임 오버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열심히 10초 이상 점프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남는 평행 우주 같은 느낌이죠.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실행도 가능해야 되고 3번 부딪혀서 게임 오버를 당하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인데 탭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아까 전처럼 장애물이랑 내 캐릭터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라이프가 까지지 않도록 무적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쉽게 훨씬 더 쉽게 이 게임을 클리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실행 흐름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일종의 치트키를 내 게임 안에 추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실행 흐름이 전부 다 가능하도록 매번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깰 수 있고 어쩔 때는 패배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간단한 키보드 입력 정도만으로 손쉽게 이 게임을 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주 내에서 어떤 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의 자바 프로젝트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압축 파일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LMS에 올렸던 그런 압축 파일 비슷하게 여러분이 직접 이클립스를 갖고 압축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이제 임포트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 여러분의 자바 프로젝트 익스포트한 압축 파일이랑 그 다음에 요 앞 페이지에서 소개했었던 그 3가지 실행 흐름 성공하거나 패배하거나 치트 써서 쉽게 깨거나 하는 그 3가지 실행 흐름을 각각 여러분의 이클립스,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직접 컨트롤 F10을 눌러가지고 실행하면서 캡처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영상 3개랑 익스포트한 압축 파일이랑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LMS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 버전 제출이 끝나요. 그래서 제출 기한은 일단 정규 마감은 16주차 금요일 밤까지로 해둘게요. 그 다음에 추가 기간 마감은 그로부터 이틀 뒤 23일 일요일 17주차 일요일 밤까지로 해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들 다 한 번씩 실행해 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여러분 학점을 우리 포탈에다가 게시를 해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20%고 100점 만점으로 일단 채점한 다음에 20%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기한 점수를 30점으로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 16주차 금요일 밤까지 제출을 하신다면 30점. 아, 나 좀만 하면 완성인데 라면 이제 15점을 페널티를 받고 일요일까지 해서 완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종강하고 나서니까 최종 학점을 매겨야 하니까 요 추가 기간 마감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제출하셔도 그냥 미제출로 프로젝트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한 점수는 여러분 LMS에 업로드했을 때 찍히는 그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최종 제출 시각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일단 내고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조금 더 고쳐서 정규 마감 시간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마지막에 업로드한 시각이 몇 시 몇 분 몇 초냐를 가지고 기한 점수를 매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점수는 60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열했었던 그 4가지 라이브러리랑 관련한 거 설명이 적혀있는 readme.txt 추가해 놓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관점, 코드 실행 흐름 관점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만족했다면 각각에 대해서 15점씩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라이브러리랑 관련한 조건, 뭐 추가로 다운로드 하든가 쓰시면 안 돼요 랑
게임 프레임에 지금 마련해 둔 그 구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부정 제출 같은 걸로 간주를 해서 전체 점수를 0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이 막 추가로 알아보고 추가로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GPT한테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추가 목표라 그래갖고 일단은 10%를 마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초기 버전 어느 정도 구성했다. 초기 버전은 이제 내 게임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메커니즘만 적당히 코드로 작성해서, 예를 들면 장애물을 여러 개 피해야 되는 건데 일단 3개만 만들어 두는 거예요. 라든가 그다음에 시작 화면이라든가 뭐 엔딩 화면 같은 거, 점수 계산 그런 거 다 그냥 내비두고 가장 기본적인 점프해서 피한다라는 거 정도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일단은 실행은 되는 느낌으로 구성해 둔 거를 초기 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완성한 다음에 저랑 같이 플레이를 해보면서, 아, 그러면 최종 버전은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 추가 목표를 이걸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여러분이랑 협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협의를 미리 해두고 여러분이 최종 버전 제출했을 때 그 제출물을 가지고 제가 10점 만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옵셔널입니다. 여러분이 뭐 희망하지 않는다라면 손절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협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추가 목표를 정하지 않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 10점 만점짜리 점수는 채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점으로 간주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안내문 내용입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프로젝트 평가랑 관련해서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은 이 정도로 설명해 두고 뭐 영상으로 올려두면 나중에 보겠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막 어려운 게임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게 팀전이었다, 4인 팀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도 4배 뻥튀기한 난이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거나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간단한 느낌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다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방금 계속 얘기했었던 그 다가오는 장애물 피하는 게임만 하더라도 그거 막 그 웹브라우저 인터넷 끊겼을 때 공룡 점프하는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작성한다면 이런저런 생각조차 못했던 다양한 장벽들, 결정사항들이 기다리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엔 엄청 쉬워 보인다 싶더라도 우리 수업 안에서 그걸 한 달의 기간 동안 만들기에는 매우 벅찬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인드로 주제 정하기에 스타트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융합전공 수업이니까 우리 지금 같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긴 한데 우리 뭐 중간고사 1교시, 2교시 고인물 지수도 확인해 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숙련도는 서로 천차만별일 겁니다. 우리 시작전 설문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었고, 아무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프로그래밍 많이 해봤다, 이런 간단한 게임 벌써 막 수십 개 만들어 봤다 하는 고인 친구들은 여러 가지 우리 수업에서 했던 뭐 그런 난스태틱, 스태틱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신경 써서, 아, 초기 버전은 대충 만들었는데 최종 버전은 내가 좀 더 예쁘게 각각의 데이터들 정리정돈 잘 해서 담아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꺼내가지고 새로운 값 계산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와 같이 이런저런 추가적인, 그 다음에 평소에는 내가 자주 도입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들을 구사해 가면서 최종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깔끔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청정한 친구들한테는 지금 말한 게 엄청 배부른 소리로 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완성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걸 예쁘게 짜라고 막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우리 융합전공 뒤에 존재하는 다른 컴퓨터 수업이라든가 등등 내용물들 안에도 아마도 그게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과제 같은 게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전공 수업에서도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그런 수업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과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수업들을 버티기 위한 이번 학기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익스포트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클립스 켜신 다음에 그냥 아무 프로젝트나, 지금은 어차피 예시니까 아무 프로젝트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일단 걔를 닫혀 있다면 열어둔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3주차 예시를 골라볼게요. 아무튼 그 프로젝트를 폴더를 통째로 우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임포트,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양 아이콘을 눌렀는데 그 바로 아래에 익스포트라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는 느낌의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는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 다루고 있는 거니까 제네럴 안에 있는 아카이브 파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zip 파일을 만들 거예요. 내 자바 프로젝트 내용이 담겨있는. 따라서 지금은 아카이브 파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르시면 내가 방금 전에 우클릭했던 바로 그 자바 프로젝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얘를 지웠다가 다시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어쩌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ESC 한 다음에 다시 패키지 익스플로러 가서 내가 지금 익스포트 하려는 바로 그 폴더 정확히 우클릭을 해서 다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프로젝트째로 체크가 잘 돼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압축 파일은 어디에 만들까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볼 건데 여러분이 여기 지금 텅텅 비어 있을 거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적당히 어디다가 예를 들면 바탕화면으로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뭐 예시.zip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두고 엔터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누르면 아 그래요? 요 바탕화면에 예시.zip으로 만들게요 라고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요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아래 거는 그렇게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zip 파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등등등이니까 큰 신경 쓰지 말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변화도 발생하지 않을 거지만 바탕화면 폴더를 보시면 예시.zip 해서 압축 파일이 새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가 익스포트가 잘 됐나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자 요건 저만 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익스포트한 자바 프로젝트를 한번 직접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예시.zip이었고 요걸 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은 잘 뜨는데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자바 프로젝트 등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여기다가 밀어넣는 거는 못하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요 13주차 예시 저 같은 경우는 요 동일한 이름의 자바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임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지금 저걸 임포트를 해서 내가 아까 전에 익스포트를 잘 했나를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임시로 요 W13 언더스코어 예시 고른 다음에 어디 보자 위팩터의 위네임을 고르시면 저 프로젝트 이름을 살짝 뭐 올드 같은 느낌으로 바꿔버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올드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럼 이제 W13 예시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바탕화면에 방금 익스포트 한 거를 그걸 골랐을 때도 체크가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피니시 누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익스포트 한 그 내용 그대로 잘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만든 .txt 파일이니까 얘가 들어있다는 건 익스포트가 잘 됐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여러분도 그 익스포트 할 때 체크하는 거 크게 건들지 않고 진행했다면 별 무리 없이 익스포트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쟤랑 영상 3개랑 모아서 다시 한번 압축해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압축을 풀고 영상들 구경해보고 여러분 자바 프로젝트 임포트를 해서 실행도 해보고 그걸로 이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OBS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 구글 같은데 OBS 세 글자 치면 아마도 보통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obsproject.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시작 페이지에 바로
이런 느낌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들을 나열을 해뒀을 거예요.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눌러갖고 설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면 아마도 큰 탈 없이 이런 느낌의 검은색 창을 띄우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 봅시다. 오디오 믹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데스크탑 오디오랑 마이크 이렇게 두 가지가 저한테는 보이는데 여러분 노트북에 아마도 마이크가 다 달려 있을 거니까 제가 말하거나 할 때마다 지금 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리의 색이 게이지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데스크탑 오디오는 보통은 여러분의 노트북이 스피커를 써서 여러분 귀로 전달을 했었을 여러분 컴퓨터의 소리 출력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소에 출력을 잘 안 하니까 음속으로 해놨는데 아무튼 여러분 일단은 소리는 녹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는 해요. 뭐 주변에 뭐 개인정보가 자꾸 누가 막 자기 입으로 개인정보 같은 거 말한다라면 음소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녹음해서 내셔도 용량에 큰 차이 없으니까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목록이라고 보일 텐데 소스 목록에 요 만약에 녹음을 할 거다라면 마이크 어쩌고가 지금 잘 돼 있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소스 목록에 있으면 아마도 지금 요 한가운데에 마치 거울의 방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전체 바탕화면을 캡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소스 목록에 없다 라면 그때는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캡처 고른 다음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여러분 모니터 막 여러 개 쓰는 거 아니니까 디스플레이 캡처 아무거나 적당히 눌러갖고 추가하시면 나 지금 요 모니터 해상도 요거 쓸 거야 해가지고 뭐 원하신다면 이렇게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고 등등등 해서 영상을 뽑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화면 다 캡처할 거다라고 편하게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충 준비가 다 된 것 같다라면 이제 여기 방송 시작 아래에 녹화 시작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녹화 중이라 지금 녹화 중단이긴 한데 아무튼 녹화 시작을 누르시고 Alt 탭해서 이클립스로 간 다음에 컨트롤 F11 해서 게임 스타트하고 클리어하거나 패배하거나 치트키 써서 쉽게 이기거나 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플레이를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방금 전까지 내 모니터로 확인했었던 그 내용들이 영상 파일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고르면 아마도 내 컴퓨터의 그 내 사용자 폴더의 동영상 폴더 안에 차곡차곡 담겨있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 때마다 찍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찍고 있는 거에 대해서 .mkv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 mkv 파일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자바 프로젝트 압축한 거랑 같이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제출하셔도 제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막 몇 년 전만 해도 대코로나 시즌이었잖아요. 집에서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그 내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암흑기죠. 아무튼 간에 그때는 예를 들면 시험을 2시간을 본다. 그러면 영상을 2시간어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영상 크기가 막 기가바이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 봐봐요. 그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10초만 버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간하면은 영상 찍을 때 1분 이상 찍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같았으면 이거 막 설정 같은 거 눌러서 최대한 업로드하기 위한 영상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저런 세팅해서 제출하셔야지 LMS에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LMS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뭐 우리는 끼케야 1분 정도 찍고 말 거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뭐 예를 들면 3메가, 10메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영상 하나당.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설정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말고
녹화 시작 누른 다음에 녹화 중단해서 영상 파일 잘 나오나 확인해 보고 더블 클릭해 가지고 지금 잘 찍혔네 확인해 보고 마음에 들면 그거 그대로 제출하고 아니면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등등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다 귀찮다라면은 핸드폰 켜고 폰카로 찍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폰카로 찍으면 요 OBS 스튜디오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도 용량이 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 그건 좀 감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요 영상 캡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OBS 스튜디오 말고 여러분 원래 쓰던 거를 그냥 쓰셔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는 하등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걸 이제 12주차 영상에다 남겨둘 거니까 나중에 최종 버전 제출할 때 요거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 주제 정하고 초기 버전 만드는 거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우리가 굳이 코드를 지금 치지는 않아도 돼요. 자바 코드 치는 거, 자바 문장 적는 거는 다음 주 이후에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에 나는 뭘 하냐? 그 다음 주에 내가 나 이런 게임 만들려고 했었지 라는 걸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말 내지는 노트를 한국말 등등을 써서 미리 적어두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까지 뭐 예시라든가 뭐 슬라이드 내용이라든가 등등은 제가 미리 한국말로 적어서 전달해 드렸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만의 목표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미리 뭔가 적어두는 행위를 과거에 내가 미리 해둬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코드 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고인물 친구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청정수다라면 차근차근 일단 한국말부터 적어두고 스타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루트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다 소개를 한 건 아니에요. 튜토리얼에도 몇 가지 기능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 내 게임 만드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쓸 수 있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주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런 거 만들어도 되냐? 궁금하면 역시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이번 주 안에 주제를 확정을 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지난주에 지금 확정을 해둔 상태로 지금 넘어온 거긴 해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 금요일에는 여러분 수업 끝난 다음에도 조금 더 여기서 진행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아볼 예정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주제를 확정을 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축제 갔다 왔는데 아직 주제 못 정했다.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 하면 온라인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뭐 겐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기는 한데 이 주제 정하는 것만큼은 일단은 그냥 하루 와서 다음 주 수업이라든가 와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고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확정을 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버전 만들기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슬라이드 마지막 내용이에요. 지금 일단 5시 1분이 됐고 자,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은 지금 잠깐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일단은 그 13주차 예시 임포트에서 보시면 프로그램.자바가 있을 것이고 열어보시면 이번에도 예시를 일단 3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 중에 0번이랑 그러니까 모드 0으로 모드는 0 해놓고 스타트하면 이제 걔는 조금 우리가 손댈 만한 부분이 있는 상태로 담아둔 예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하얀 창이 그냥 뜨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드는 1로 바꾸면 걔는 뭔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드 2로 해놓고 진행하면 마지막 3번째 예시인데 얘는 일단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고 적당히 구도만 잡아둔 채로 만들어 둔 예시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얘는 조금 이따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샘플 프레임 1 어레이 리스트.자바를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지금 시점에 아마도 여러분이 초기 버전 만들 때 이제부터 도입해서 쓸만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여기저기 적어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주석 지금 적어놨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다른 샘플이라든가 뭐 튜토리얼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텐데 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정의가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는데 요 클래스 이름에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경고죠. 워닝이죠. 경고가 지금 계속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경고가 나는 이유는 제가 일부러 경고를 내게 한 건 아니고 그 자바 기본 GUI 라이브러리 안에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고를 내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이고, 일단 이 기능 자체는 우리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아마도 그때는 요즘 21세기 같은 경우는 자바를 쓰지 않고 다른 거를 아마도 쓰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고민하거나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 요 .java 파일 샘플 프레임 1 .java 파일 열어보신 다음에 19번째 줄인 것 같아요. 클래스 정의 첫 줄에 보시면 새로운 클래스 이름 있고, 걷다 마우스 갖다 대면 뭐 static final serial version UID라는 필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경고를 뱉고 있는데, 아 그럼 뭐 적당히 아무거나 만들어줘 해갖고 요 플러스 버튼 링크를 누르시면 뭔가 아유 이게 자꾸 돋보기가 이클립스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아무튼 선언을 하나를 우리 대신 적어줍니다. 그래서 시리얼 버전 UID는 1L 해가지고 파란색 주소까지 자동으로 적어주는 것 같고, 얘까지 잘 돼 있으면 이제 저장하면 경고는 일단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저거를 쓰는 이유는 이제 GUI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여러 창들로 구성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창들 어떤 사람이 다른 .java 파일 내용 고치고 이 .java 파일 내용 고치고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거를 언제 고쳤었나, 이게 지금 버전이 뭐 5월달 버전이냐 4월달 버전이냐 같은 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러분이 저장하거나 할 때 좀 내용을 많이 바꿨다 할 때마다 요 숫자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지금은 1이라 적혀 있는데 한번 고친 다음에 자기 전에 2라고 고쳐놓고 잔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혼자서 한 달의 기간 동안 직접 전부 다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까 얘는 일단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를 적어두면 일단 경고는 사라지니까, 경고가 마음에 안 든다라면 저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뭐 디폴트 어쩌고 돼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경고를 없애기 위한 적절한 선언을 적어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스태틱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긴 지금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선언이잖아요. 따라서 필드 선언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롱 형식 필드 선언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저거를 non-static 필드 선언이 아닌 스태틱 필드 선언으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스태틱 더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파이널이라고, 이 끝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파이널 키워드를 써서 선언을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은 이전에 배웠던 그 스태틱이 맞고, 여기서 적혀있는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미리 프로그램 구성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이 안에서 네모들을 열심히 보여주기 시작할 건데, 그 네모들을 다시 배치를 할 때 화면 끝으로 나가버려서 재배치를 할 때 재배치하기 위한 X좌표를 뭘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노트 같은 거 그림으로 그려보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0 정도라면 적당할 것 같네 라고 정해놨다면 그 정해놓은 그대로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저 리터럴 대신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목표로 지금 선언을 여러 개를 적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실수로 요 마이너스 400.0은 엄청 중요한 숫자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위포지션 x는 뭐 마이너스 0, 뭐 3, 5, 뭐 300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를 담는 는 수식을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미래에 내가 이 중요한 값을 변경하는 거, 이 필드에 담겨 있는 값을 변경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다 파이널을 붙여두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붙여둔다면 이 아래에서 예를 들면 reposition underscore x는 0과 같은 는 수식을 적어놨다면 우리의 이클립스가 바로 빨간 줄을 그어서 이거 선언에 파이널 적혀 있는데 그럼 너 이거 못 적어 하면서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대신 뱉도록, 미래에 내가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걸어두는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안 붙여도 되긴 합니다. 근데 미래에 나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딱 마이너스 400.0이라고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쭉 사용할 예정이다라면 그때 이제 파이널을 붙여두시면 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태틱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요 샘플 프레임 1 어레이 리스트 형식 인스턴스를 막 여러 개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reposition underscore x는 항상 우리가 언제 new 샘플 프레임을 하든지랑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400.0을 그냥 그대로 쓸 거다라면 그때는 역시나 굳이 non static으로 두지 않고 static field 이름이 되도록 붙여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수거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게임 만들면서 화면 구성을 한다든가 할 때 예를 들면 캐릭터의 시작 위치라든가 장애물을 새로 리스폰하기 위한 리스폰 지점에 리스폰하기 위한 화면 오른쪽 라인에 뭐 X 좌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해놓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코드를 짜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잘 적어둔다면 조금 더 편하게 미래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원래 노트로 해뒀던 원래 그림으로 그려뒀던 그대로 사용자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의 그런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모를 다시 배치할 때 X좌표는 항상 마이너스 400으로 고정시킬 것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00에서 플러스 300 사이 그 다음에 G좌표는 0.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가 되도록 지금 일단 미리 세팅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진행해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면 요 마이너스 400 대신에 다른 거를 적어 보고 다시 한번 컨트롤 F11을 누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구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내가 만들 게임은 대충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의 출력을 연출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때는 내가 새로운 요소를 배치하기 위한 네모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배치하기 위한 좌표를 어떻게 잡으면 되겠구나와 같이 힌트를 얻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일단은 그러려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파이썬에서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었잖아요. 임포트 랜덤하고 엔터 치면 나중에 random.wendint라든가 쓰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사위로 굴리는 기능이 자바 동네에도 마련되어 있고 일단은 java.util.random이라는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랜덤은 자바 소속 util 소속 랜덤을 쓴 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랜덤 형식 인스턴스를 하나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걸 가지고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 적어가면서 그때그때 주사위 굴리고 임의의 숫자 하나씩 뽑아가면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랜덤 인스턴스를 담아두기 위한 non-static 필드 선언을 여기다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갖고 들고 가신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임포트 모만 자동 완성 당해 갖고 쓰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일단은 여기는 필드 선언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막 이런 표현들 열심히 튜토리얼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막 뭐 오리진, 이니 등등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놨는데 여러분도 원하면 얼마든지 뭐 내 캐릭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 아니면 뭐 장애물, obstacle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름 붙일 수 있고 이 뒤에는 extends drawable object 3D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본다면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 루트 라이브러리에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데이터라든가 예를 들면 코드라든가 같은 것들을 미리 마련을 해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내용물을 추가해서 이게 지금 단순히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시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네모라는 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이긴 한데 아무튼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친구는 여기에 추가로 예를 들면 속도 개념을 추가로 적용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라이프가 따로 존재한다라든가 아니면 각각을 사용자가 지금 마우스로 갖다 댔냐 그렇지 않았냐 선택받았냐 그렇지 않았냐 등등 그 개별적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만한 뭔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드로블 오브젝트 3D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뭔가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식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클래스 정의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벡트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의 일종이고 거기에 추가로 불린 형식 난스테틱 필드 하나를 추가로 갖고 그 다음에 난스테틱 메소드 하나를 추가로 갖는 친구입니다 라고 적어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투두 넘버 원 해가지고 투두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막 튜토리얼 보면 뭐 생성자니 뭐니 해가지고 설명을 한 적 있잖아요. 생성자는 그 형식 이름,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소드입니다 라고 아마도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여러분이 나만의 예를 들면 장애물이라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적는다든가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 내용물을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줄수로는 66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적당히 엔터키 치고 자 준비됐습니까? 시간도 필요하다. 임포트 하신 다음에 샘플 프레임 1 점 잡아 여신 다음에 60 몇 줄 주석 엄청 긴 거 투두 적혀있는 주석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대충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요 생성자라는 친구에 대한 클래스 정의 메소드 정의를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첫 줄이 아마도 있겠죠. 그걸 적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서 다짜고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다짜고짜 그냥 엔터키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 이전에 본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뭔가 퍼블릭이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요 클래스 이름 여기 같은 경우는 벡트가 적혀있고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자동 완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물로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형식 이름 적고 클래스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이전에 몇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적어본 적이 있어요. 자동 완성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new 수식을 적을 때예요.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하고 엔터 키 쳤더니 new 스캐너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자동 완성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는 요 생성자라는 친구는 그 new 수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new rect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의 new 수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요 생성자가 뭔가 하는 친구의 중괄호 안 내용물을 실행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새로운 rect 네모 인스턴스를 만드는 시점에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를 여기다 미리 정해둔다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벡트라는 친구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먼저 슈퍼 한 다음에 여는 괄호를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그 형식 이름인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로 되어 있는 녹색 꽉 차 있는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블 오브젝트 3D의 일종이고 당연히 그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인스턴스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냐 가지수도 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본 게 이제 우리 그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했을 때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스캐너라는 클래스 형식에 대한 생성자 여러 버전이 지금 마련돼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일단 새로운 렉트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걔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의 일종이다 보니까 그 렉트 형식 인스턴스의 일부분에 해당할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부분을 어떻게 처음에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 할 거냐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그것들 중에 하나를 여기서 정하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그냥 엔터를 치신 다음에 그리고 요 한 줄 0,0,0,16,16을 요 괄호 안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문장을 완성을 해두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형식 인스턴스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렉트 형식은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형식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요 네모라는 친구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뭔가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친구예요. 그 말은 그 인스턴스 안에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소속 난스태틱 필드들에 대한 자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 네모 인스턴스 안에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인스턴스 하나가 내재가 돼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 내재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음에 세팅할 거냐를 슈퍼 괄호 닫고로 지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0,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반지름은 16 곱하기 16으로 할게요. 와 같이 정하는 셈이 돼요.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을 어떻게 지정할 거는 여러분이 요 아래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is selected라는 non-static 필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s selected는 처음에는 false로 둔다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넣은 수식을 따로따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거가 아닌 벡트 전용에 해당하는 그런 non-static 필드들 자리에다가 적절한 값을 담아두기 위한 는 수식을 적어두시면 돼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아래에다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포지션이라는 메서드를 미리 마련해 놨어요. 따라서 이 아래에다 위포지션 호출식만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구성해 두시면 일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행이 잘 안 되면 요 자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자바로 가서 여기 지금 메인 메소드 정의 있잖아요. 요거를 띄워둔 채로 컨트롤 F11을 누르면 그때는 잘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면 성공입니다. 지금 보면 요 지금 눈에 보이는 네모들이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생성자 정의 적었던 그 벡트 인스턴스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의 X좌표를 지금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Y좌표는 매번 새로 배치할 때마다 랜덤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똑같은 네모가 그냥 계속 리플레이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매번 Y좌표가 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좌표도 지금 매번 리포지셔닝 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 튜토리얼에서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컴퓨터 동네라든가 수학 동네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X좌표가 엄지손가락 방향이고 Y좌표가 이 검지손가락 방향이면 요걸 이제 90도만큼 꺾어서 G좌표는 요 가운데 손가락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X좌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3D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G좌표 같은 경우는 저 멀리에서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방향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G좌표 지금 G좌표가 0인 친구랑 그 다음에 저 뒤에 마이너스 1인 친구까지 살짝 더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그렇게 지금 범위가 잡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터는 30프레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선 좀 뚝뚝 끊기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노트북으로 봤을 때는 60프레임 잘 나올 테니까 좀 더 깔끔하게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포지션 하는 부분 보시면 그래서 X좌표는 항상 고정이고 마이너스 400으로 고정되어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그 랜드 우리 아까 전에 랜덤 형식 non-static field 이름 정해놨었잖아요. 저 랜드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우리 파이썬에서 랜덤점, 랜드인트 같은 걸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는 지금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루고 있으니까 next double이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어요. next double은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숫자 하나를 더블 형식 값 하나를 던져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곱셈을 하든가 덧셈 뺄셈을 한다든가 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의의 더블 형식 값을 얻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0에서 1 사이다. 거기다 곱셈을 해서 예를 들면 0에서 3 사이, 0에서 600 사이가 되도록 범주를 일단 늘리고 걷다가 뺄셈을 하든가 덧셈을 하든가 해서 걔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0에서 플러스 300 사이와 같은 느낌이 되도록 그렇게 수식을 적어놓고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선택받지 못한 채로 스타트를 할 거니까 is selected는 false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은 일반 네모 그림으로서 세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스타트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리포지션이라는 메서드 자체는 매번 요 네모들이 화면 가장 오른쪽에 닿았을 때 다시금 호출해서 저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하고 다시 선택받지 못한 걸로 간주하고 그림도 검은색 그림으로 바꾸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요 예시에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써서
저 네모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파란색 네모로 바뀌고 걔네들의 X방향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슥 긁을 때마다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네모들이 파란색으로 선택되고 그렇게 속도가 늦춰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네모들을 리포지션 하는 타이밍이 서로 이제 중구난방이 돼서 네모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연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쓴 코드는 그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화면상에 가리키고 있는 그 좌표에 있는 요소들이 뭐뭐가 있냐, 거기에 뭐뭐가 있냐, 가장 위에 보이는 게 누구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기능이 마련되어 있고 그걸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의 예시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성공적으로 이 지금 아마 100개일 거거든요. 100개의 네모들을 전부 다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가능할까요? 얘는 일단 끝에 다 다르면은 리포지션을 해서 다시 왼쪽으로 올 거고 그럼 다시 검은색이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을 지금 만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 구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바로 아래에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뜬금없이 꺽쇠 열고 닫고를 하고 있고 그 꺽쇠 안에 벡트라고 지금 적혀 있는 그 다음에 걔가 아마도 전체가 형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형식 non-static field에 대한 선언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써본 적 있잖아요. 그죠? 리스트나 튜플 같은 거 써본 적 있잖아요. 그런 파이썬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x에 3 담아놨다가 지금 x에 3 담겨 있죠. 나중에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3.5를 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x 하면 이제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는 셈이죠. 리스트도 비슷한 느낌으로 뭐 L로 할게요. L은 뭐 3,5 같은 식으로 지금 L 안에는 인트 형식 값 2개가 담겨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0번째 칸에 이제 3.5를 담겠어 하면은 그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저런 리스트 같은 거 여러 값들을 하나로 몰아갖고 다루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0번째 칸에는 인트 형식 값, 1번째 칸에는 플롯 형식 값, 2번째는 str 형식 값, 형식과 무관하게 아무 값이나 담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름 도입하거나 할 때 데이터 이름이든 코드 이름이든 그 이름의 형식을 항상 이렇게 따박따박 지정해 놓고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렉트즈에는 일단 값을 여러 개를 담아두고 좀 더 정밀하게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 담아두고 쓸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걷다가 무슨 형식 인스턴스들을 몰아서 담아놓고 쓸 거냐를 여러분이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레이 리스트 마치 배열과 같은 느낌의 아무튼 파이썬의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0번째 자리에 뭐 넣고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걷다가 우리가 무슨 형식 값을 무슨 형식 인스턴스를 담아놓고 쓸 건지를 지금 시점에 정해놓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렉트 담는 버전의 어레이 리스트다 라고 우리가 적어놓은 셈이 됩니다.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거 장애물들을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다 또는 이제 뭐 하트를 담기 위한 하트 그림을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다와 같이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럴 때 꺽쇠를 쓰시면 됩니다. 일단 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 자체는 그 랜덤이랑 비슷하게 java.util 소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적을 때도 우리 대문자 표현 써본 적 있잖아요. 대문자 A, L 정도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알아서 어레이 리스트 골라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요? 드로블 오브젝트들을 담기 위한 objs와 같이 편하게 선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네모들을 여기다가 몰아갖고 담아놓고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튜토리얼에서 마지막 단계쯤에서 봤었던 뷰포트라는 친구 여러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3D 좌표 지정해 놨을 때 적절한 자리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친구를 지금 도입을 해서 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돼 있고 필드 선언은 끝나고 이니셜라이즈를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줄 정도, 100번째 줄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림 파일 2개를 준비해서 튜토리얼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기 버전 만들든가 할 때,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사용자한테 보여줄 그림이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얼마든지 1픽셀짜리 그림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1픽셀짜리를 만들면 걔를 가로로 늘리고 세로로 늘리고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동일한 픽셀, 그러니까 동일한 색상을 키워가지고 동일한 색상 그림을 키워가지고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지금 파란색 네모, 검은색 네모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요 이미지스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크리에이트 템프 이미지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한번 호출식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 완성을 당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스, 아이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미지스 점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템프 이미지 하면 인수를 2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색상을 지정하면 되고 하나는 평소 그랬던 것처럼 요 그림의 이름을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컬러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이제 뭐 검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뭐 청산가리색, 뭐 어두운 회색 등등 이런저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뭐 단색 쓸 거니까 얘네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녹색이다. 지금 대문자 버전, 소문자 버전이 있는데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고르신 다음에 뭐 렉트, 그린 이름 정해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로드 이미지 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긴 한데 1 곱하기 1 픽셀짜리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 하나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렉트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나중에 쓸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검은색이 일반 네모, 파란색이 선택받은 네모와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지정해 놓고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포지션 할 때는 일반 네모 그림으로 지금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 버전에서는 요거 대신에 로드 이미지를 써서 잘 준비해 놓은 진짜로 보여줄 그림 파일을 들고 와서 대신 보여주도록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키 입력 받을 거냐, 바인드 키, 바인드 마우스 버튼 등등 여기다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각각 필드들 자리에다가 적절한 인스턴스를 담아두기 위한, 그래서 랜드 같은 경우는 랜덤 형식이었어요. 뉴 수식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 형식에 대한 랜덤 클래스 랜덤에 대한 생성자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뉴 수식 계산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유롭게 뽑아서 쓸 수 있는 임의의 숫자들을 열심히 제공해주는 랜덤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갖고 랜드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쓰다는 셈이 돼요. 어레이 리스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얘도 어레이 리스트 박스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우리 스캐너 쓸 때랑 비슷해요. 뉴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하고 엔터 키 치면 알아서 이렇게 적당히 코드를 적어 줄 겁니다. 근데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안 적으셔도 일단은 돼요. 뭐 자동 완성 당하면 그냥 그대로 내비둬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렉트즈에 대한 선언을 보고 적절한 내용을 요 박스 안에다가 잘 적어 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얘는 이제 그 리스트 파이썬으로 치면 이런 느낌으로 엔터 치는 거랑 비슷하게 길이가 0인 지금 아직 값이 0개 들어있는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렉트즈에다 담아놓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지금 새로운 뷰포트 인스턴스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뷰포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이 3D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뷰포트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걔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0,0에서 화면 전체 너비 높이를 전부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쟤를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코드 짜실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 정도 있고, 요 아래에는 이제 지금 아까 열심히 구경할 수 있었던 검은색 네모, 검은색으로 보였던 그 네모 인스턴스들 100개를 만들어서 어레이 리스트에도 추가하고 뷰포트에도 추가하는 코드가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바 동네에서의 포문을 써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썼던 포문이랑은 좀 생김새가 다르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보시면 그래서 카운트는 0부터 스타트 할게요. 카운트가 100보다 작은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서 다시 담을 거예요와 같이 적어놓은 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는 1이랑 일단은 비슷하다고 여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카운트 값은 처음에 0인 채로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1인 채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 3 해서 99까지 99일 때 내용물 실행하고 그다음 플러스 1 해서 100이 되면 이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튀어나와서 전체 포문 실행이 끝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내용물은 100번 반복할 겁니다. 우리는 현재 그게 목표였고 그래서 내용물 매번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네모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new vector라는 이름에 담아두고 거기 담겨있는 인스턴스를 array 리스트에도 add를 하고 viewport에도 add를 하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 list.append라는 친구랑 요 arraylist.add라는 친구가 동등한 효과를 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ew rect 괄호 열고 닫고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지금 rect라는 이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클릭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직접 적었었던 저 렉트 형식에 대한 클래스 렉트에 대한 생성자 정의 중괄호로 점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new rect 괄호 열고 닫고라는 수식을 계산하는 동안 여기 안에다 적어둔 이 두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네모의 위치를 초기화하고 다시 리포지션해서 임의의 y좌표, g좌표를 갖도록 그 다음에 검은색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세팅해둔 채로 스타트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니셜라이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은 지금 볼만한 거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if문 하나 정도를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업데이트 내용을 적을 때는 보통은 사용자 입력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런 게 반영된 채로 이번에는 그래서 네모들 위치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게임 뒤편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마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if문 같은 경우는 좀 뷰포트 한 다음에 점 찍고 히트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쓰고 있어요.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가지고 히트 테스트를 호출하도록 했어요.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네모들이 지금 선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트 테스트는 예를 들면 지금 평소에는 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그 어떤 네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false가 뜰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라도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네모든 뭐든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때는 true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지금 내가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뭔가가 존재하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타이밍에 히트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써서 메서드 호출식을 구성하고 그거를 if문 같은 분기 흐름의 조건식으로 넣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정확히 누구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get object at 이라는 메서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걔는 현재 우리 코드 구조상으로는 걔는 반드시 네모일 거란 말이에요. 벡터 인스턴스일 겁니다. 따라서 걔를 벡터 형식으로 간주해서 지금 여기 선언인데 새로운 이름 벡터 셀렉티드에다 담아놓고 스타트하겠어와 같이 적는 셈이 돼요. 지금 히트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네모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요. 그것들 중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장 눈앞에 가까이 있는 그 네모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마련해 둔 드롭을 오브젝트 말고 미리 추가로 마련해 둔 non-static field is selected 값이 false냐 true냐에 따라서 false면 지금 아직은 저 친구를 마우스로 가리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true로 바꾸고 검은색 그림 대신 지금부터는 파란색 그림을 보여주도록
이미지를 바꾸는 코드가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우스를 써서 진행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면 이런 패턴을 써서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어떤 표적을 가리키고 있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히트 테스트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추가로 여기다가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예를 들면 뭐 인풋츠 한 다음에 버튼스 0번 is pressed now 한 다음에 하면 지금은 바인드가 안 돼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2번 프레임에 눌렀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리에 뭔가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때만 걔를 성공적으로 클릭한 거를 간주한다 에 해당하는 걔를 없애버리고 점수를 100점 올린다와 같은 코드를 그때만 실행하도록 분기 흐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준을 잘 한 다음에 클릭을 해야겠죠. 그런 느낌으로 할 때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검은 네모를 파란 네모로 바꾸기 위한 어떻게 바꾸냐? 사용자의 마우스 입력에 따라서 선택된 네모에 대해서만 걔가 아직 파란색이 아니라면 파란색으로 바꾸는 코드가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그 선택됐든 그렇지 않든 아무튼 모든 네모들에 대해서 약간씩 오른쪽으로 X좌표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는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한 코드가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자바 동네의 for each moon이라는 걸 지금 쓰고 있는 예시예요. 그리고 생김새만 봐서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for라고 적혀 있고 렉트즈 안에 있는 각각의 렉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물을 실행한다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가 봤었던 파이썬 동네에서 봤었던 예를 들면 넘버 인 뭐 3,5,7 한 다음에 뭐 넘버 엔터 치는 게 가능하죠. 그럼 357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봤던 요 포문이랑 자바의 for each moon이 생김새라든가 실질적인 활용법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 동네는 그 형식을 중요하게 챙기는 동네다 보니까 요 새로운 이름 벡트의 형식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트즈에 지금 100개가 들어있는데 0번째 거부터 차근차근 꺼내올 수 있어요. 꺼내서 새로운 이름 벡트에 담은 채로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고 1번째 거 담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99번째 거 담고 실행하면 이제 더 이상 꺼낼 게 없기 때문에 전체 for each 문의 실행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모에 대해서 이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할 건데 만약에 걔가 선택되어 있다면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적이 있다면 걔를 선택받은 친구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속도만큼 변이를 증가시켜요. X좌표를 증가시켜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선택받지 못한 거니까 그때는 일반 속도만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받았다면 절반의 속도로 2.5 픽셀 그 다음에 아직 선택을 못 받았다면 5.0만큼의 속도를 갖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좌표가 적당히 화면 오른쪽까지 오른쪽에 해당하는 좌표까지 도달했다면 그때만 이 친구를 리포지셔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분기 흐름을 또 따로 잡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네모에 대해 평등하게 파란색이면 절반 속도로인 것만 빼면 평등하게 등속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놨고 평등하게 오른쪽 이미의 라인에 닿으면 그 친구를 다시 왼쪽으로 끌어와서 Y좌표랑 G좌표 바꾸고 그 다음에 선택받지 않은 걸로 바꾸고 그렇게 리포지셔닝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 튜토리얼에서 봤듯이 뷰포트를 쓴다면 요 한 줄로 끝이 납니다. 뷰포트를 그린다가 곧 뷰포트 안에 포함시켜둔 추가해둔 그 모든 네모들이든 뭐든을 전부 다 그린다랑 동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뷰포트를 썼고 각각의 G좌표를 조금씩 다르게 지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멀리 있는 애는 더 작게 보이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리포지셔닝 할 때마다 X좌표는 항상 마이너스 400으로 고정시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00에서 한꺼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화면 한가운데쯤에 있을 때는 원근법이 잘 적용이 안 되니까 살짝 일자가 됐다가 다시금 이렇게 부채꼴처럼 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애들은 네모가 좀 더 작고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 곱하기 16 사이즈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일단은 1대1 사이즈로 100% 배율로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멀리 갈수록 조금 더 16 곱하기 16이 아닌 좀 더 작은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 느낌이에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동등한 인스턴스들,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들 여러 개를 한 군데다 담아두고 하나씩 꺼내서 쓴다라든가 를 사용하는 방법.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쓰듯이 자바 동네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쓸 수 있어요. 다만 파이썬 동네처럼 인트 담고 str 담고 중구난방으로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모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다, 다른 거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다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준비해 두시면 돼요. 아무튼 그 점만 제외하면 요 for each 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파이썬의 for문과 비슷하게 하나씩 꺼내서 내용을 실행하는 반복 흐름도 얼마든지 쉽게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째 예시는 구경 정도만 합시다. 지금 막 원근법 막 그런 소리 했는데 모드는 1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F11을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F11 누르면 뭔가 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랙탈 같은 비슷한 느낌의 양상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일단 WASD 키랑 QE 키를 써서, 예를 들어 제가 D 키를 눌러볼게요. 원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키잖아요. 보통 게임에서 쓰는 D 키를 누르면 네모들이 왼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 W 키를 누르면 네모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뷰포트라는 친구를 쓴다면 여러분이 카메라를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맨을 위로 이동시킨다라는 건 걔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다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달리 말하면 지금 요 3D 공간을 촬영하는 촬영 지점, 영어로는 포인트 오브 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포브 정도로 줄여서 부르는 그 카메라의 위치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X좌표, Y좌표를 변경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장애물은 여러 개 있고 캐릭터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쪽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느낌상으로 뭔가 가까이 있는 네모가 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네모가 작아 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Q키랑 E키를 누르실 수가 있는데 Q키를 누르면 카메라를 앞으로 전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네모들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가까이 있는 네모는 엄청 커지고 멀리 있는 네모는 조금만 더 커지고 등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E키를 누르면 카메라를 다시 뒤로 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E키를 누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저 네모들이 위치한 곳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카메라를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WASD를 열심히 꾹꾹 눌러서 세게 눌러도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슬슬 이제 착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느리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Shift 키랑 컨트롤 키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그러면 평소에 10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앞으로 뒤로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게끔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 너무 빠르다 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WASD Q2를 누르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게임 자체는 간단하게 만들 때 예를 들면 달려가는 게임이다 하면은 카메라랑 가까운 정도 위치에다 그 반대로 합시다. 카메라랑 적당히 먼 곳에다가 구름 그림 하나를 띄워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캐릭터가 있는 G좌표랑 장애물이 있는 G좌표가 있다고 치고 그보다 좀 더 멀리 G좌표 기준으로는 좀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멀리 있는 곳에 구름 그림, 햇님 그림 같은 걸 띄워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열심히 캐릭터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멀리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천천히 이동하게 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좀 더 빠르게, 지금 한번 볼게요. 최대한 어느 정도 당겨서 가까이 있는 네모들은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일반 속도일 때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네모들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네모들은 설렁설렁 지나갑니다. 이걸 Shift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멀리 있는 애들도 조금 빨리빨리 가고, 엄청 멀리 있는 애들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다가 조금 커다란 구름 그림을 띄워두면 걔는 천천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장애물은 빠른 속도로 나한테 다가올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럴싸한 연출을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살리는, 그 다음에 구름보다 조금 살짝 더 가까이에 녹색으로 산 모양으로 세모 같은 거 배치해 놓는다는 거 하면은 뭔가 광야를 달리는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때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뭐 각각의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뭐 게이지라든가 그런 걸 띄운다든가 할 때도 살짝 더 가까운 데다 위치시킨다든가 하면은 좀 더 예쁘게 여러분 보여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데 당연스럽게도 가까이 있는 애가 더 앞에 보입니다. 더 크게 보이고, 따라서 멀리 있는 애는 지금 뒤에 가려져 있게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내 캐릭터 그림 이렇게 띄워놓고 걔 바로 앞에다가 뭔가 얘에 대한 칼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G좌표를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양의 방향으로 해갖고 띄워주시면 항상 내 캐릭터의 칼 그림이 더 앞에 보이게 될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연출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G 방향으로 조금만 더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칼의 크기가 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등등과 같이 진행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유사 3D에 해당하는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아까 전에 그 히트 테스트라는 기능을 쓸 때도 여러분이 뷰포트라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써야지 정상 동작하니까, 일단은 얘를 활용한다라는 걸 전제로 그 튜토리얼에서 봤었던 그 뷰포트 활용 방법 등등을 쓴다라는 걸 전제로 초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3D 좌표를 쓰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코드 짜거나 할 때도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물은 별거 없기는 해요. 뭐 이런저런 지금 다양한 거 준비해 놨는데 얘네들은 단순히 연출을 하기 위한 거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스태틱 파이널로 붙여둔 각각의 숫자들 조금씩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 feel rate라는 친구가 지금 0.2인데 예를 들면 0.1로 바꾸고 다시 컨트롤 F11 누르면 아까보다 더 네모들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일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모들 사이의 거리에서 이 네모 자체의 크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절반으로 줄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해놨으니까 0.4면 아이고 이제 검은색이 더 많아졌어요. 물반 고기반 같은 느낌입니다. 같은 느낌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뭐 X 가로로 800, 정밀하게는 2배에 해당하는 1600, 그 다음에 세로로는 1200, 그 다음에 G좌표 기준으로는 2.0만큼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직육면체 정도 공간 안에 지금 X방향으로는 네모 32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2개, 위에서 아래로 29개, 그 다음에 앞뒤로 9개.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하면 전체 네모 숫자가 나오겠죠? 가 되도록 지금 네모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X는 뭐 할까요? 19개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15개로 하고, 얘는 이제 5개로 하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면 아까보다 좀 더 듬성듬성 네모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G좌표 쪽에 대해서는 다시 뭐 39개 엄청 많이 하면 아이고 이게 뭐냐, 완전히 새까매졌어요. 이런 느낌으로 꽤나 많은 네모들을 줄 세워서 마치 마천루라든가 그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같은 느낌이 된 거죠.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팅들 시도해 보시고,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게임 어떤 식으로 게임 화면이 흘러갈 건데 거기에 추가적인 부가적인 뭐 산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아무튼 지나가는 뭐 UFO라든가 그런 친구들을 어떤 좌표 차이만큼
배치시켜서 연출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고쳐보시면 밑에 거는 이제 좀 파생적인 애들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자 지금 0번 버튼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버튼을 누르고 있고 7번을 안 누르고 있다 등등에 대해서 지금 뷰포트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포인트 오브 뷰 X, Y, Z 해가지고 난세트 필드가 3개가 들어있어요. 얘가 이제 그 카메라의 X, Y, Z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X 좌표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키면 그러면 지금 원래 3D 공간 안에 있던 모든 애들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D키를 누르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D키를 누르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애들, 배경 포함해서 모든 애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자, 이 모든 애들 다 막 그 포문 같은 거 반복 흐름 써가지고 저 모든 애들의 X좌표를 다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카메라의 위치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게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 열심히 달리는 게임이다. 그럼 내 캐릭터의 X좌표를 바꾸고 걔보다 예를 들면 플러스 얼마만큼 해서 카메라가 항상 내 캐릭터를 쫓아가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캐릭터가 막 뭐 장애물에 부딪혀서 흥청망청 할 때 흥청망청은 아니지 기진맥진 할 때는 카메라를 약간 좌우로 흔들어서 내 캐릭터가 지금 힘들어 한다라는 걸 연출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카메라 워킹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막 음악 프로그램 같은데 막 현란하잖아요. 카메라 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내가 좀 더 편하게 뷰포트를 써서 구사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기능이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만 쓰고 좀 더 그럴싸한 연출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추가적인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샘플 프레임 2 예시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간단한 예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거는 이제 그 시작 화면, 그 다음에 승리 화면, 패배 화면 같은 것들을 좀 더 편하게 뷰포트를 쓸 때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연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만 설명해 두고 지금 약 40분 정도 남았는데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궁금한 것들 봐드리는 시간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일단 요 정도로 해둡시다.